GMO 팩트체크 네 번째, GMO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식이 쑥쑥 모르면 손해, 논란 사례 팩트체크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3번의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팩트체크 해보면 느낀 것은 명확하게 걸러지지 않은 막연한 정보를 통해 생기는 불안감이 생각외로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GMO가 정말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GMO가 질병을 일으키는지, 암을 일으키는지, 인간 유전자가 바뀌는지 생각해보며 팩트체크 이전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았다면 참 소름 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뒤로는 GMO에 대한 정보를 접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해보며 분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으셨나요? 저희 같은 과학자들은 언제나 더 많은 분께 GMO를 더 안전하고 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느끼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제 GMO는 환경을 파괴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우선 GMO가 환경에 유해하다는 반대론자들의 생각을 돌아봐야 합니다. 1997년 캐나다의 한 농민이 자신의 밭에서 제초제의 저항성을 가지는 유채가 발견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농민은 GMO 작물이 보통 작물보다 생존력이 강해 미래에는 결국 GMO 작물만이 살아남아 어떠한 제초제에도 저항성을 나타내는 슈퍼 잡초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을 했으며 이 논란은 커졌습니다. 더군다나 이에 대한 조사가 주 정부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대학의 크롤리 박사팀은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12개 지역에서 10년간 GMO 유채, 감자, 옥수수, 사탕수수를 재배하면서 발견한 새로운 잡초의 출현, 월동, 생존율 등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들은 GM 작물이 야생식물에 비해 생존 경쟁력이 약해서 4년 정도 지난 후에는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즉, GM 작물의 야생 경쟁력은 일반 작물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1999년에는 GM 옥수수 꽃가루가 제왕나비 애벌레의 생존율에 영향을 끼쳤다고 네이처에 논문을 발표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공동 연구에서는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 정부는 GM 작물의 장기 영양 평가를 통해 GM 작물이 환경에 장기적으로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GM 작물이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일까요? GMO가 환경에 영향을 미칠지, 미친다면 어느 정도일지는 어떤 GMO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GMO를 개발하면서 야생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유전자를 도입한다면 이 유전자가 야생종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유전자를 받은 야생식물이 야생성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MO를 개발하는 단계와 위해성 평가, 심사 단계에서는 이 점에 유의해서 혹시 있을지 모를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한 검정을 거쳐 승인된 GM 작물의 경우 자연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확률은 지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GMO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아무 해가 없다고 한다면 반대급부로 어떤 점이 더 좋아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GMO 생명공학 기술은 이미 가뭄과 질병으로 위협받고 있는 작물들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내용 중 크게 다음의 3가지 사항으로 인해 인류의 환경과 농업활동을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생물 다양성의 향상입니다. BT 작물이라고 불리는 해충 저항성 작물은 벌, 나비, 지렁이, 무당벌레 같은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도록 표적화된 해충 방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농민들이 농약 사용을 적게 하도록 돕고 이로 인한 수질의 상승은 관련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토양 질의 향상입니다. 현재까지 농부들이 잡초를 방지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토양의 최상층을 뒤집어서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논과 밭은 침식되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의 발전을 통해 보존 경작이 촉진되었고, 토양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확 후에 밭 전체를 경작하는 대신에 농부는 작물의 잔여물을 그대로 남겨두고 다음 농사철에 그 잔여물 위에 종자를 파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GMO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연료 사용량이 감소했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24kg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도로에서 약 1000만 대의 차량이 운행을 멈춘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GMO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경감시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GMO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물체를 이용해 토양과 물에 있는 독성 폐기물을 정화하는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정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영양소, 미생물, 기타 다른 물질을 오염 장소에 투입하는 생체 활성화 방법과 식물이나 나무가 오염 물질을 고정시키거나 흡수토록 해 정화하는 생물학적 환경 정화, 미생물의 기술을 조합한 식물 환경 정화, 유류 오염 토양 정화를 위해 교모균주를 이용하는 정화 방법 등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GMO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엄청나게 주고 있던 것이죠. 사람들은 단순히 GMO로 개발된 농약들이라면 어떤 식물들도 안 가리고 죽이는 건가 정도의 생각만 해왔고, 그렇다면 환경 문제에 좋은 영향은 그리 많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GMO에 대한 모든 면에서 우리는 어느 한쪽 편만 일방적으로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GMO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반가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잘못 이용되면 우리에게 큰 부작용을 일으킬 존재가 되기도 하니까요. 우리 모두는 GMO의 논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과학자들 모두는 GMO가 인류와 환경에 이롭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불안감에 쌓여 무조건 GMO를 반대만 한다면 아쉬운 점이 많을 테죠. 과학은 연구 과정에서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공개할 때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GMO를 연구하는 모든 과학자들은 투명하게 GMO의 모든 것을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있어서건 환경에 있어서건 이제까지 GMO의 발전이 이뤄낸 성과를 가치 있게 보아주시되 너무 한쪽의 입장으로만 GMO를 바라보지 않아 주신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더 많은 분들이 GMO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난 시간 동안 GMO에 대한 팩트체크를 통해 많은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 동안 GMO가 인류에게 공헌하기를 바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GMO에 대한 오해를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바이오 안전성정보센터는 객관적이며 올바른 유전자 변형 생물체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에 관련해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댓글 등으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다양한 관점의 GMO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영상에 직접 출연을 원하실 경우에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